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치 학교 다닌 학생이 수학 시간 싫어하는 것 같은 원불교를 댕기신 분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의두요목 시작하겠습니다. 수학이 어떤 분은 제일 재밌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 수학이 풀릴 때 그 재미가 진진하거든요. 그와 같이 의두요목도 이게 참 해결이 되고 그러면 참 대종사님은 뭐 남학신을 신고 영산을 막 뱅뱅뱅 돌았다고 하는데 그런 그 기쁨이랄까요? 상쾌함이 있는데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계 성자 중에 이 공자님 그리고 자사, 대종사, 정산종사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예? 유명한 양반? 이분들은 이 생이지지 하셨다. 그러니까 조금만 수행하면 그냥 과거에 닦은 것이 바로 튀어나오신 분들이에요. 정명도 정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워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워서 하는 사람. 이 학이지지라고 그러죠. 배워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안자, 공자의 제자 안자나 또는 부처님의 제자인 아란존자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학이지지다 그러셨어요. 학이지지다. 근데 학이지지보다 좀 고생은 하는데 더 괜찮은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 곤이지지다 그랬어요. 이 곤자가 여기인가? 곤이지지. 이 누구냐면 증자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자보다 증자가 결국 대를 이었죠. 왜? 힘이 더 세. 힘이 더 세. 어렵게 해서 힘을 얻었기 때문에 확실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곤이불학이라고 있어요. 곤이불학. 이 공자님 말인데 곤이불학은 뭐냐면 겁나게 팍팍해. 아까 이렇게 아까 의두요목에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불학이요. 배울 생각도 없어. 배울 생각도 없어. 이런 사람은 이제 범부, 중생, 즉 하급 인생이다 그랬어요. 하급 인생. 하급이다. 이런 사람들은. 국가의 발전도, 단체의 성장도, 또 개인의 발전도 결국은 거의 90% 이상은 사실은 이 공부에 있죠. 배움에 있습니다. 배움에.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윤회의 쳇바퀴에서 건져주 살려주 하면서 또 계속 쳇바퀴를 돌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서가모니 부처님은 세조는 6년을 고행하셨습니다. 설산수도상이라고 그러죠. 성의를 넘어서서 왕궁과 예쁜 처자를 버리고
말을 타고 성을 넘어서 6년을 설산에서 고생하셨다. 달마는 인도에서 딱 보니까 자기 뒤를 이을 사람이 없어. 28조인데.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옵니다. 양나라 시대 때요. 넘어와서 법기를 찾은 거야. 그래서 찾는데 9년을 면벽을 했어요. 9년을 면벽을 하셨어요. 3조 승찬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적공하셨죠. 6조 해능은 5조 홍임으로부터 바루를 받고 도망가 숨습니다. 그래서 16년간을 보림 함축한다 그래요. 16년간. 대종사님은 수생에 걸쳐서 인연을 짓고 참 주세불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19년간을 구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몇 년 되셨어요? 네? 몇 년 되셨어요? 그 다음에 견성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은 대종사님이 이제 앞으로 집에서 다 한다. 그것도 소시적이 한다. 그 다음 성불이요. 이것이 제중. 우리가 이 신앙 원불교에 와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상 서운인문이라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다시 말하면 결국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연구고 이것이 수양이고 이것이 취사지요. 그 대종사님 대사중사님 이거 10점이라면 여기는 900점이라 그랬어요. 공력이 90배가 더 든다. 다시 말해서 견성도 어렵다고 하지만 원불교에서 견성은 진짜 견성은 성불 제중까지를 견성이라고 해요. 그러나 과거 불교에서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구적 측면이죠. 예.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진짜 견성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기만 한다면. 정성만 놓지 않으신다면. 탐진치에 노란하지만 않는다면. 욕심 그거 과감히 던져버린다면 견성은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다. 그리고 아까 곤이불악을 이야기했듯이 곤이지지냐 곤이불악이냐, 이게 보통 사람은 이 학은기들은 곤이지지예요. 죽어라고 해가지고 그걸 알아가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자님이나 이런 분들은 생이지지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평등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르죠. 어떤 분은 일찍 깨달음을 얻고 어떤 분은 늦게 깨달음을 얻고 다른데 알고 보면 너무너무나 호리도 틀림없이 평등하다는 거. 왜 그분들은 빨리 깨쳤어? 왜? 부모를 잘 만나서? 명당자리에 태어나서? 맛있는 거 잘 먹고 부모님이 기도를 잘해서? 과거에 많은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보통 본부들은 이 감정의 세계에 놀아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면 생각의 세계.
더 나아가면 나라는 에고에 살아요. 나다. 그래서 주체성 강조하고 개성 강조하고 그러죠. 그런데 더 들어가면 숨어 있는 것이 있는데 업력의 세계가 있더라. 아까 정산종사나 이런 분들이 왜 생이지지 했느냐? 그분들은 이 업력을 넘어서서 아까 이 정말로 이 참 뭐랄까 이 입정처 자리에 많이 주했어. 그리고 그 입정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것을 운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체를 삼고 이걸 용을 삼았거든. 그런 분들은 그러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본부들은 이것이 체야. 감정 상하면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리고 그 생각이라는 것은 주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나한테 이득이 되냐 손해가 되냐, 온갖 이해관계와 시비관계예요. 고급 중생은 시비에 놀아나지요. 사상의 노예예요. 관념의 노예죠. 그래서 이것이 체가 된 게 아니라 이것이 체가 돼서 이것을 잘 선용하느냐, 이걸 쳐잡을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이 속에서 해가지고 업력에다가 주로 뭐요? 상생보다는 상극의 업력을 가득가득 쟁여놓고 가니 그게 윤회할 수밖에. 예. 유명한 스님 이야기 알죠? 바쁘다 스님이라고. 아시죠? 알아 몰라? 알아요? 요 스님이 그냥 살아있을 때도 맨날 바쁘디야. 바빠. 나이가 돼서 이제 갔네, 이 양반이. 이제 초상을 치르면서 다른 스님들이 말하기를, 하따, 이제 바쁘다 스님. 이제는 안 바쁜갑다. 이제는 안 바쁘겠지. 그랬더니, 저 하늘에서, 야! 여기도 바쁘다! 그랬답니다. 무엇이 바쁘지요? 중생은 요 감정의 노란하니라고 바쁘고, 이 시비지심에 바쁘고, 자기 에고에 걸려갖고, 착심에 걸려갖고, 나라는 그 이기심에 가려가지고 바쁘고, 업력 짓고 그거 해결하니라고 바쁘거든, 중생은. 근데 그 양반은 뭐냐? 도대체 이 입정체 자리가 이걸 찾고, 이것에 그대로 취해서 그걸 하니라고 바빴다, 그 말이야. 여러분, 어디에 바쁘세요? 예? 대종사님은 집안 다 뭐 사업도 일하는 거 다 놓아버리고 요 자리만 찾아라 그게 아니여. 이 자리를 체를 삼고 이 자리를 잘 선용해라. 감정도 잘만 써봐. 얼마나 좋냐. 생각도 잘만 해봐.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업력은 무엇을 지어갈 거냐. 이 나라는 건 알고 봤더니 없는 나더라 이거예요. 응? 그러니 얼마나 그 참 뭐랄까 마음에 항상 그 사람 마음 어쩌겠어요? 에? 어쩌겠어? 한가하고 걸림이 없지. 툭 터져서 항상 걸림이 없어. 뭐같이? 뭐 바람이 어디에 뭐 안 걸린다고? 응? 바람이 어디를 그냥 뭐 거미줄이고 뭐고 다 통과하듯이 우리의 이 참 마음이 어떤 경계에서도 항상 이것이 체가 되어서 탁 운용한다 이 말이에요. 의두여목이라 했더니 별거 다 하고 있네 지금이 제가. 이 좋은 선생님은 방법을 알려주는 것보다 이 먼저 목적 동기부여라든가
목표의식을 갖도록 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선생님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의두요목 1, 2, 3, 4조, 5조 막 풀어봤자 그거 너무 거요. 나무 거라고. 예. 내가 그것을 먹어봐야 맛을 알지. 수박 맛이 이렇다고 막 설명해 봤자 그거 딱 먹어보면 그러면 되거든. 그 맛. 근데 안 먹어본 사람은 무엇이 그래? 어때? 느낌이 어때? 뭐 온갖 그와 같다. 그림의 떡이요. 그림의 떡이요. 대종사님은 의두를 뭐라고 하셨냐? 대소유무 이치와 시비의 일이며 과거 불조 화두 중에서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하여 감정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감정을 얻지 않으면 지 혼자 잘난 놈이 돼야. 네. 나중에 더 크질 못하죠. 오히려 더 헤매게 됩니다. 반드시 이 감정을 얻어야 합니다. 성리는 뭐라고 그러셨나? 우주만유 본래 이치와 우리 자성의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두요목을 내주신 것은 요 의두성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일과 이치 간에 확실하게 이것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이 의두성리가 처음에는 사량으로 하지요. 분석관이라 그래서 일단 단어를 찾고 뭐 그 기본 뜻을 이해해. 요 질문이 무엇인지도 몰라. 그러면 안 돼. 요 질문이 무슨 질문인가는 일단 파악을 해야죠. 그건 사량할 수 있어요. 사량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들어가서는 사량 개교를 넘어서야 하거든. 그러니까 분별로 분별을 대체하는 원불교 마음공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 이거 원불교 이거 장 대종사님 법을장 완전히 쫄아먹어버린 거예요. 이거 분별로 분별을 대체해 가지고는 그게 아니다. 이 분별의 세계가 이 무분별로서 체가되어서 분별을 잘 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의심이라는 게 좀 신기해요. 신기해. 의심이라는 것이 그냥 의심이라는 것이 그냥 한번 의심하면 답이 그냥 탁 풀려버린 것도 있지만 이것은 신기하게 그러지 않아. 쉽게 답이 안 나와 얼른.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 의두가 의두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까 서원과 신을 통해서 먼저 수양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경전 강연으로 해서 기본 방향을 한 다음에 더 들어가면 이제 의두로 해라. 그래서 상시용령주의상에도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해라 그랬죠. 그러죠? 노는 시간 있고 보면 뭐더라고? 게임해라. 여기저기 사이트 뒤지고 다녀라. 그게 아니라 노는 시간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해라 했어요. 경전법규 연습이라는 것은 경전은 공부의 방향로를 알려준다 그랬죠. 연습이라는 것은 그것을 하다 보면 의문이 걸리게 돼 있거든요. 의문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의문이 있잖아요. 왜 하늘은 파랗고 왜 이러나 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대종사님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뭐냐면 경전을 먼저 쫙 보다 보면 탁 걸리는 것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이거 한번 해봐라고 20개를 내놓은 거예요. 이 중에 한번 네가 걸린 걸 한번 해봐라. 여러분 어떤 게 걸리셨어요? 예? 그래서 경전법규
연습을 하다 보면 의문이 걸리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그게. 응? 불가에서는 이제 스승님께 이렇게 의두의목을 하나 탁 받죠. 이걸로 연마해라. 뭐 스승이 그 사람 근기를 봐서 주로 이제 뭐 정전 백수자니, 마삼근이니, 간시거리니, 만법기일이니, 시신만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화두를 주지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대종사님은 의문이 안 걸리면 참 골치 아프죠. 그런데 자기가 탁 아다리가 되는 게 있거든. 아다리가 되는 게.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번 그것이 기어이 한번 파봐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성깔이 좀 있어야 해요. 그냥 성깔 좋은 사람 있죠. 물에다 술 탄 듯, 술에다 물 탄 듯, 그냥 일명 호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의두가 안 걸리더라고. 이거저거 의두 쇼핑하고만 다녀. 근데 성깔이 좀 저같이 아주 못됐다. 그러면 칵 물면 안 놓지. 너희 무엇이여 이것이. 이것이 시방 뭐여. 기어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라는 거예요. 의심은 그렇게 라는 거예요. 의심을 걸을 때는 성질 좋은 사람이 아주 적이에요. 의심을 걸을 때는 아주 독한 놈이 돼야 해요. 원래 이 의두가 처음에는 문목이라고 그랬어요. 대종사님은 연구 문목. 그래가지고 원기 12년도에 그 수양연구론에 보면 저한테 자료가 있어요. 137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다. 주라고 하면 제가 카페에서 줄 수 있습니다. 굳이 뭐 여기 20개도 어려운데 그 다음 보경 6대 요령이 원기 17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문목과 성리로 이렇게 논아요. 그래가지고 문목을 좀 줄입니다. 그 다음 원기 28년도 대장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불조 정전에는 47개였어요. 47개. 그랬다가 원기 47년도에 교전으로 내면서 다시 줄여요. 그래서 20개로 줄입니다. 20개로. 이해가 되시죠? 자, 의두를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가 이제 일단 근기 따라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나 기본적인 그 흐름을 보면 먼저 신심이나 서원으로 뚫는 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나 다 그런 서원을 이룬 사람들은 신이 있었고 이 수양을 처음에가 이렇게 돼요. 수양을 통해서 견성을 하고 견성을 통해서 성불로 이렇게 가거든요. 순서가 이게 여기서 이제 좀 헷갈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수양이야. 수양의 핵심은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 즉 탐진치거든. 욕심을 제거할 때 내가 견성의 길이 빨라요. 그래서 견성을 해서 다시 이제 견성을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네가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단다 하고 이제 누구한테 배웠거나 알한 거예요. 그러면 돈이 쌓인 게 아니죠. 에? 견성은 마치 그와 같다 그랬어요. 돈이 지금 번 게 아니요. 견성은 이제 알았어. 목수가 먹줄과 잣대를 얻었다고 해서 집이 지어져 버린 거 아니죠. 그와 같다 그랬어요. 견성은. 공부의 길을 안다. 공부의 길을 아는 거예요. 아하. 이런 거구나. 그래서 비로소 이 견성을 했을 때 이제
사실은 자성반조 일명 또는 회광반조를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상수행요법에 비로소 제대로 자성의 정회계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정회계예요. 대개가 정회 아니면 그냥 교법에 대조하고 있는 것 뿐이죠. 이것을 견성을 해야 비로소 자성의 정회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성의 재계계. 흔적 없는 공부요, 근원 있는 공부요, 원리가 알고 하는 공부다 이 말이에요. 알고 하는 공부다. 그래서 오렴수가 아니죠. 여러분 걸레가 누가 썼던 걸레야. 그걸로 방을 막 닦았어. 너무 더러운 방 같으면 좀 닦이겠지만 깨끗하겠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아까 비로소 견성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오렴수가 아니라 제대로 이제 그 원리를 따라서 해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원의 진리를 깨달음을 얻은 깨닫는 종교다. 즉 원의 진리를 깨쳐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 혼자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다 내가 펼쳐 쓰자. 그것이 바로 원불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그래서 결국은 사막 공부인데 이 사막 공부를 받쳐주는 게 뭐냐? 신분은성이더라. 신분은성이더라. 근데 사막 공부를 자꾸 하지 말라고 꼬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더라? 네 가지 중에 여러분은 뭐가 제일 걸려? 불신, 탐욕, 나, 우 중에 뭐가 걸려? 에? 나태? 참 자기 혼자 하면 나태의 사실에 다 걸립니다. 혼자 하면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해요. 공자님도 신기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홀로 있을 때를 삼가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지 혼자밖에 없어. 그럼 뭐 되겠어요? 혼자밖에 없어. 뭐 되겠어? 그래서 사람은 이 자력과 타력이 아울러야 하는데 자력이 타력을 쓸 수 있는 자력이야 하거든. 그리고 자력이 체가 되면서 타력을 용으로 써야 하는데 아직 자력이 약할 때는 타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해봐. 자력보다 약할 때는 타력이 더 중요하다. 네. 그 타력이 뭐겠어요? 신심이지. 예? 근데 자력도 없는 것이 신심도 약해. 그래서 지가 혼자 한대. 그래가지고 지가 저한테 속지요. 지가 저를 이겨? 아이고, 항마 이상 되면 괜찮아. 항마이도 출가위를 왜 못 올라가냐? 항마이가 여기에 걸려. 여기 나라는 것에 딱 걸려 있어. 이 신의 제일 믿음의 세계에서 제일 걸림돌이 이 에고거든요. 악연, 나라는 것. 나라는 것. 이게 제일 걸림돌이거든. 이게. 자, 불교에서는 이 화두를 설명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주로. 그래갖고는 참 불친절하죠. 뭐 탁 던져주고 너 만법길 일기하처 해라 해놓고는 아무 설명이 없어. 아무 설명이 없어. 미쳐버리지. 미쳐버려. 그래놓고 우리같이 이렇게 단전주선이나 하면 괜찮은데 또 간화선을 하라네. 뭔 뜻인지도 모르고 간화선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거 하고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참
깝깝할 일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어디 저그 달라이라한테 한번 가보고, 어? 남방불교에 가서 한번 가보고, 응? 하다가 안 되니까. 제가 거기 써놨죠. 먼저 의심이 드는다. 의심은 어떤 생각이죠. 이 생각이 의정으로 그래 이거야 이거 한번 내가 기여해보겠다 하는 이게 의정이에요. 감정이 확 들어갔어.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속 생각나. 계속 생각나. 이게 의단이에요. 아니 제가 대학 다닐 때 원불교학과 말고요. 교수님이 흑판에다 여기다가 탁 분필을 잡고 치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당구를 막 시작했어. 딱 쓰는 순간 따장 당구공이 이렇게 치면 탁 우라맛이라고 그러는데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가 당구를 얼마나 그때 의단이 되었는지. 예. 방에 누워서도 이러고 있어. 이게 당구 키거리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매달 올렸네, 다마수를. 잡는 순간 50, 그 다음 달 80, 그 다음 달 100, 그 다음 달 120, 그 다음 달 150, 그 다음 달 200, 그 다음 달 250 그렇게 쳤습니다, 제가. 저같이 빨리 넣은 사람도 드물대요, 보니까. 그렇게 이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죠. 노는 것에 그래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의단으로 딱 내 기어이 이거 내가 파버려야겠다 말이지. 이때는 성격 좋은 사람이 안 좋다니까. 성격이 더러워야 해요. 네가 있냐 내가 있냐 보자 말이야. 딱 들어가야 해. 그랬을 때 그게 쫙 집중하면서 하나가 돼요. 그것이.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장차 내 이 일을 어찌할꼬 하는 것에 딱 의단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어보셨죠? 뭐 고창 연화봉에 가서도 뭐 쌀을 뭐 얼마나 갖고 갔는데 뭐 밥을 거의 얼마 안 먹어버리고, 이거 강변에 가서 그냥 장에 간다고 나갔다 가만히 서 계셔버리고, 그게 뭐냐? 의단이 된 거예요. 의심으로 해갖고 그 의단이 수양으로 연결돼 버린 거예요. 의단이 그냥 그대로 수양으로 해서 하나가 돼 버린 거예요. 일심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시간과 공간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버려. 이게 쫙 되면, 일심이 되면 시공이 넘어버리거든. 그 자리가.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원불교는 주로 이제 아침에 수양 시간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양 시간 뒤에 약 5분 정도 의두연마 하겠습니다. 의두연마 하시겠습니다 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집니다. 교당에서나 총부에서.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단전주선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정이죠. 거기다 지혜, 거기다 본인이 그 맑힌 상태에서 잠깐 그 의두를 들어봐라. 맑으면 밝아지는 원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맑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밝히려고 하면 힘들다. 그러니까 맑힌 상태에서 잠깐 들어버려라. 그 방법이다. 원불교는. 예. 그리고 아까 이렇게 의단이 돼서 하다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훈련 가서 강연 제목을 받았어. 근데 이제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전부 다 이 강사는 그냥 생각 없이 강의했는데 이 제목 받은 사람, 저 제목 받은 사람이 다 지 제목으로 알아. 지 제목 자기 제목 설명해 준 줄 알아.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의심이 딱 걸려놓으면요, 교무님이 앞에서 법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나 이 교무님들이 그 핵심 자리는 절대 자세하게 설명 안 해줍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누가 받아먹냐? 평상시 그 의심에 딱 걸려있던 사람은 툭 지나가는데 오! 하고 탁 가요. 법문도 딱 깨치기도 합니다. 근데 머리 좋은 사람이 깨치는 게 아니라 그걸 의단으로 갖고 있던 사람이 탁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냥 팍 열리는 거예요. 그게. 예. 그리고 이 의단이 되면 뭐 하다가 하다가 탁. 과거 스님들 같은 경우 뭐 대나무에 돌 날아가는 소리라든가 바람 부는 소리라든가 천둥 치는 소리 듣고 새가 푹 나르는 소리 듣고 하고 아는 것이 그 순간만을 되게 부각하는데 사실은 그 순간 이전에 엄청난 그 의단이 뭉쳐가지고 그것이 익었던 거예요. 그것을 계기로 툭 열리는 거죠. 그게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치에 대한 것은 이제 간음을 잡으면 돼요. 그게 해결이에요, 해결. 근데 이치도 또 여러 가지 이제 원리는 같지만 이 세상의 이치가 좀 하지만 이제 주로 세상의 과학 문명이나 이런 것은 즉 시비에나 이런 것은 계속 또 연구를 해야 합니다. 계속. 자동차 정비하는 분이 옛날에 뭐 기가 막힌 정부사였지만 몇 년만 지나면 쓸모없는 정부사 돼요. 왜? 새로운 기능이 나왔는데 그걸 공부하지 않으면 정비사 못 합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이치는 한번 원리를 해득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일에 대해서도 계속 그 의두연마가 같이 한편으로는 들어가줘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할 때 이제 그 일종의 감정을 얻는 것과 질문을 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질문을 할 때는 자기가 연마를 해놓고 연마한 것이 어디까지 왔는데 어디서 막혔다고 질문을 해야 하는데 그냥 톡톡 던져 그냥 그런 질문은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마치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 풀어주라고 한 것과 똑같아. 지가 풀어야 할 것을 선생님한테 풀어주라고 그래. 지껏 안 되지요? 내가 풀다 안 돼서 여기까지 풀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면 살짝 가르쳐주는 거지 선생님이. 그러면 내가 알듯이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사실은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 가르쳐주는 것이 큰 자비일 수도 있다. 성리품 31장에는 사량으로는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지식은 사량으로 알지요. 지식은. 그러나 이 지혜라는 것은 이 무분별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량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들어갈 수 없는 자리. 그래서 그 질문이 이렇게 밖에 어떤 대상을 향해서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이다. 제가 그렇게 말했죠. 마음의 마음. 그러니까 그냥 분별하는 이 마음으로 그걸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분별하는 그 마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밖을 향하는 게 아니라 안을 향한다. 그래서 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자를 쓰는 거예요. 조자. 비춘다. 요 보는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기원이라 그러고 요 관은 내면의 마음으로 보는 걸 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관조다. 관조로서 깨쳐더라. 대종사님의 표현이지요. 관조로서 깨쳐더라. 근데 의심이 안 걸린 게 문제인 것 같아. 나는 의심이 탁 걸려있다. 손 한번 들어봐. 나는 의심이 탁 걸려있다. 내가 그냥 계속 내가 뭐 수시로 하고 아니면 선할 때 요걸로 내가 계속 지금 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봐요. 성격이 다 좋네.
성격이 좋아. 저는 성격이 안 좋아서 이 2조, 의두의목 2조가 되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 저는 이것을 한 2년 좀 안 되게 하루도 안 놓고 했어요. 사실 의심이 걸리기만 하면 거기다 정성만 들이대면 밝아집니다. 분명히 밝아집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심이 가지셨냐고. 그래서 그 의심은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다. 열쇠가 있어야 보물을 열지. 그래야 갖다 쓸 거 아니에요. 그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가 바로 의심이다. 그러셨죠? 네. 여러분 김남천 선지님 이야기 들으셨죠? 옛날에 저기 변산에서 송적벽과 김남천이 원래 저쪽에서 강진산 쪽에서 목침을 강진산 선생님이 비던 목침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증산도가 대단하지만 약간 그 해원 상생으로 약간 이적이 좀 많이 있었죠. 근데 대종사님은 이적을 별로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이적을 별로 안 하니까 이제 강진산 전사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아닌갑다. 이렇게 해서 신심이 흔들려요. 그래갖고 대종사님이 밥을 안 먹으니까 왜 안 드십니까? 이게 너희들이 저녁에 어쩔까 나갈 것 같다. 그러니까 아이 뭔 소리입니까? 우리가 왜 나가요? 드세요. 정산조사한테 다시 물어봤어, 대종사님이. 아이, 저놈들이 나갈 것 같은데, 저 중에 누가 나갈 것 같습니다까지 말해요, 정산종사는. 아니라 다를까? 미리 예고를 했는데도 그게 업이요. 그 신기해요. 어부 세계는 예고를 해도 넘어갑니다. 보니까. 대종사님이 예고를 했는데도 그 예고를 듣고 참은 사람이 누구냐면 김남천이에요. 송적벽은 나갔어요. 영혼이 나갔다가 원래 목수와 토수예요. 둘이가. 김남천은 목수고 송적벽은 토수예요. 그러고 거기 변산 지을 때도 그러고 나중에 송적벽은 다시 와요. 근데 손님으로 와. 총부 와서 이제 거기 또 초창기 원기 9년도에 건설할 때 또 이제 토수로서 이것저것 하고 그 엿장사라고 제안도 하신 분이에요. 송적벽이. 근데 나갔죠. 근데 대산종사님은 김남천을 내 신심의 스승이다. 신심사라고 그랬어. 대산종사님은. 그 양반이 신심이 있는 것이 나이가 50이 넘어서 원불교에 들어와요. 이분이. 강진산 쪽에 있다가. 그래가지고 그 예화가 많은데 한 번은 우리 박창기 선생님이 이렇게 도치째를 보니까 이 김남천 할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주막집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 그래? 이놈! 못 끊어? 그러더니 혼자 미친놈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갔어. 쳐다만 보고. 나중에 이제 물어봤지. 창기 선생님이. 아까 그 뭐 하셨어요? 그때. 인심이 발동해서 자꾸 옛날에 했던 것 같이 한잔 하자고. 이 안에서 한 잔만 해라, 한 잔만 해라. 성성이 법문같이 한 잔 해라, 한 잔 해라. 그러니까 도심이 이놈! 하고 못 끊어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건데요. 이게 얼마나 진짜 적공인지 몰라요. 적공이라는 것은 환경을 막 산속에 들어가서는 적공이 아니에요. 자, 인심, 도심, 법이요. 그죠? 요 마군이는 뭐라고 그래? 한 잔만 해줘. 어쨌다냐? 목마른데. 응?
지금 힘이 없는데 뭔가 응? 그 홍어 냄새가 또 향기 마케팅을 그 주막에서 또 하는 거야. 홍어를 싹 하니까 이게 그냥 못 가는 거예요. 옛날에 해왔던 가락은 있고. 근데 한편으로 대종사님이 연고 없이 술을 먹지 말라겠잖아. 그러니까 대종사님 신심이 있어, 이 양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심이 신심이에요, 신심. 이 양반이 신심이 있어 놓으니까 옛날 습관이나 요것은 먹자 그러고 신심은 먹지 말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안에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심이 요놈한테 내 이놈!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경계를 대해서 나중에 자꾸 그럴 텐데 그러면 좋을 걸. 이 공부도 참여 방법 중에 하나의 일기법이고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요란함, 그 어리석음, 그 그름을 그 순간 어떻게 내가 심신작용의 처리를 이걸로 할 거냐? 이걸로 할 거냐지. 그잖아요. 이게 공부다. 이게 공부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조목하기 전에 기본을 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